연구진이 참가자들에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다가 빨간 동그라미가 나타나면 버튼을 누르세요. 하지만 연구진은 몰래 참가자들의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과제를 수행해야 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알림을 받은 그룹은 알림이 없었던 그룹에 비해 오답의 빈도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도 문자를 확인한 것도 아니고 단지 진동과 벨소리만 들었을 뿐인데요. 좋습니다. 역시 스마트폰 알림은 꺼놓는 게 좋겠군요. 하지만 2년 후 텍사스 오스틴대 에드리안 워드 교수는 500명의 성인을 모집합니다. 이제부터 간단한 수학 문제를 드릴 거예요. 대신 스마트폰의 모든 알람을 꺼주시고 무음으로 설정해주세요. 참가자들은 3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A그룹은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았고 B그룹은 주머니나 가방에 넣었으며 C그룹은 아예 다른 방에 두었죠. 실험 결과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둔 그룹이 가장 나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주머니와 가방에 넣은 그룹, 그리고 다른 방에 둔 그룹이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죠. 스마트폰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성적이 점점 나빠진 셈입니다. 연구진은 이번엔 참가자들의 스마트폰 전원을 아예 꺼둔 상태로 실험해봅니다. 하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도 결과는 동일했죠. 한마디로 스마트폰이 가까이 있을수록 인지 능력은 떨어졌습니다. 특히 핸드폰에 대한 평소 의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악영향을 더 크게 받았고요. 실험 후 연구진이 참가자들에게 묻습니다. 과제 중 스마트폰에 대해 얼마나 떠올렸나요? 스마트폰의 위치가 성적에 영향을 줬다고 보시나요? 참가자들 대부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영향 없었는데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뇌의 자원을 훔쳐간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미국 페어필드대 린다 헨켈 교수는 대학생 30명과 함께 예일대 자연사 박물관을 방문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약 30개의 유물들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유물은 그냥 관찰만 하시고요. 어떤 유물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세요. 다음날 실시한 기억력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관찰한 유물은 대체로 잘 기억했지만 사진을 찍은 유물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인지적 외주화라고 불러요. 스마트폰에 기억력과 주의력을 맡겨버리는 거죠. 여행지에서 사진과 영상을 찍느라 바쁜 사람들은 어떨까요? 도쿄대 심리학자 에노모코 히로아키는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여행을 즐기지 못합니다. 순간을 기록하려는 행동이 오히려 그 순간의 기억 형성을 방해하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사진은 적당히 찍고 앞에 있는 사람에 더 집중해야겠네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2018년 라이언 드와이어 연구팀은 실험실을 벗어나 실제 식당으로 향합니다. 300명 이상의 성인을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게 했죠. A그룹은 식탁 위에 스마트폰을 두게 하고 B그룹은 스마트폰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연구진이 묻습니다. 대화가 얼마나 즐거우셨나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둔 그룹은 휴대폰을 치워버린 그룹보다 만남이 즐겁지 않았고 지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파트너를 앞에 두고 핸드폰을 하는 행동, 이를 해외에서는 퍼빙이라고 부릅니다. 2016년 베일러 대학 제임스 로버츠 교수는 성인 남녀 450상을 대상으로 퍼빙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약 50%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20%는 퍼빙 때문에 심한 갈등이 생겼다고 답했어요. 퍼빙 현상을 자주 경험할수록 상대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삶 전반의 행복도가 저하되고 우울 수준까지 높아졌죠. 지금까지 본 연구들은 모두 스마트폰의 단기적 영향이었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장기적 정신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퀸즐랜드대 연구팀은 성인 655명을 조사합니다. 연구 결과 스마트폰 사용이 많을수록 우울, 불안,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수면의 질은 떨어졌습니다. 하루 6시간 이상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룹은 사용량이 낮은 그룹에 비해 우울 점수는 평균 6.9점,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7.0점 높았고요. 참고로 이 테스트의 최고점은 42점입니다. 하지만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정말 스마트폰을 많이 써서 우울한 걸까요? 우울해서 스마트폰을 많이 쓰게 된 건 아닐까요? 2025년 오스트리아 연구팀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대학생들을 111명 모집해요. A그룹은 3주 동안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줄이도록 했고 B그룹은 평소대로 사용하게 합니다. 그 결과 스마트폰 사용을 2시간 내로 줄인 참가자들의 우울 점수는 평균 2.1점,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6.9점 감소했으며 수면의 질도 더 향상되었습니다. 그렇게 과도한 핸드폰 사용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진 거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식사 시간, 잠들기 전 또는 무언가에 집중해야 할 때는 핸드폰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좋다고요. 만약 자기 전 알람 기능이 꼭 필요하다면 별도의 알람 시계를 사용하고 평소에는 정말 중요한 앱만 알림을 켜두고 나머지는 모두 끄라고요. 모든 순간을 촬영하려 하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지라고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대한 과한 의존은 무엇 때문일까요? 쇼츠와 릴스 같은 짧고 강렬한 자극, 인간관계에서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 검색이나 인공지능 서비스같이 정보전에서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에노모코 히로아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뭔가를 물어보면 잠시만요 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핸드폰으로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남들의 의견이나 인공지능의 답변을 찾아서 읽어주죠. 우리는 언젠가부터 자신의 머리로 직접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SNS가 없던 시절, 학교나 직장을 벗어나 집에 돌아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방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집에서도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SNS에 댓글도 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신념도 언행과 사고의 깊이도 없습니다. 무리짓지 않을 용기를 내는 건 우리의 시간과 사고의 깊이를 되찾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은 히로아키 교수의 신작 때로 외로움은 삶의 방패가 된다를 참고했습니다. SNS 때문에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분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신 분들, 생각하기 전 검색부터 하는 게 익숙해진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